자, 감독입니다. 날씨가 정말 덥네요. 자, 오늘은 좀 제가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자, 오늘 바로 25라운드 브리핑 시작할게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윙 포워드까지 왔네요. 윙 포워드. 다음 시간에 오늘 윙 포워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센터 포워드까지 하면은, 저희 이제 여호수아 팀 4.141 진영의 모든 어떤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게 됩니다. 자, 바로 갈게요. 윙 포워드. 자, 윙 포워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의 어떤 그런 포지션도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에 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자, 브리핑은 이렇게 지난 거라고 해서 물론 또 제가 그런 것까지 요구하면은 너무 또 어떻게 보면 이건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자, 오늘 윙포워드만 열심히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수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수비. 자, 우리 윙포워드면 이제 8번, 9번 자리죠. 윙포워드는 수비는 간단합니다. 자, 수비는 자,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상대편 윙을 물러주는, 잡아주는. 자, 1차 저지. 자, 상대방 편 윙을 1차 저지해주는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예.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저희가 이렇게 진영을 짰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공을 자, 잡았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저쪽도 이제 분명히 빌드업을 하겠죠. 자, 빌드업을 할 때, 자, 빌드업 할 때 뭐 중앙으로 줄 수도 있지만, 이제 공을 측면으로 이렇게 윙한테 줬겠죠. 측면 윙한테 지금 포백이고, 위에 또 줘가지고, 이 윙백이 또 이렇게 윙한테 공을 주죠. 예,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이 윙이 공을 잡았을 때 이 1차 저지해주는 역할을 우리 편 8번, 9번 윙이 해줘야 된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만약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된 상황이라 한번 봐보세요. 윙이 잡았는데, 우리 8번이 이 선수를 안 잡아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자, 이랬을 때는, 지금 여기 3번 선수 윙백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죽어납니다. 예. 상대방 윙은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편 윙이 이 선수만 이렇게 1차 저지, 공을 뺏는 게 아니라 1차 저지만 해줘도 3번 수비수가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수비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윙은 1차 저지 해준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 윙의 1차 저지 역할을 한다. 수비 때는. 자, 그것만 딱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3번 선수는, 윙백 선수는 이 8번 선수가 이 윙을 잡아줄 수 있도록 뒤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왜? 내가 편해야 되니까. 예? 고생하고 싶으면 냅둬도 됩니다. 자, 그런데 수비를 견고히 하고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이 3번 선수, 특히 또 4번 선수는 9번 선수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이 윙을 잡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놓치고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자, 이쪽에 윙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윙이 있는데 9번이 놓치고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빨리 소리를 질러서 빨리 막아라. 1차 저지해라. 콜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비 간단합니다. 자, 상대방 윙을 1차 저지해주는 역할 아시겠죠? 자, 수비는 이렇게만 딱 정리를 할게요. 다른 거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격이죠. 자, 공격 시에 윙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팀이 엄청 전술이 단순해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팀이 전술이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봅시다.
뭐죠? 왜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자, 상대방 자, 수비 라인, 포백 라인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희 팀이 이제 빌드업을 해가지고 자, 공이 이제 윙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죠? 윙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빌드업을 통해서 이렇게 공이 갈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 측면에서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미들이나 이쪽 아니 미들 쪽에서 크게 전환돼 가지고 이렇게 공이 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윙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공격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침투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팀 미들이 공을 잡았습니다. 7번이 지금 중앙 미들이 공을 잡았고, 상대방은 좌측으로 수비가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에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 상황이 됐다고 칩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공간에 지금 우리가 윙이 침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됐죠. 이 공간에. 그죠? 이런 찬스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팀 윙을 포함한 어떤 공격 진영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미들이 공이 차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들이 공을 차주면 그때 뛰어가서 이 공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한별 팀도 어떻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드필더가 공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지금 공을 차려고 하죠. 그럼 공을 밀어놓는 순간 이 친구들도, 이 포백 라인들도 이렇게 물를 줄 알아요. 공을 차려고 하면 물를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한별 수비들이요, 저희들보다 젊기 때문에 스피드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미들이 공을 차려고 이렇게 딱 차는 거 보고 이렇게 침투하려고 하면요, 이 선수들은 이미 물러 있고 또 스피드도 빠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공간을 뚫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절대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저쪽도 모를 줄 알고 저쪽도 우리보다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이 윙이 이 공간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미 이 선수 다 물러 있고요. 물러 있고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윙이나 공격수들의 임무는 뭐냐? 우리 7번 선수가 공을 잡는 순간 뛰는 겁니다. 공을 잡고 차주는 거 보고 뛰는 게 아니에요. 공격수는 공을 잡았고 지금 상황에 여기에 지금 공간이 남았다 싶으면 이 선수는 뛰는 겁니다. 무조건 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뛰는 것을 이 미드필드 선수가, 저 선수가 뛰는구나, 그걸 보고 패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100% 뚫립니다. 미리 뛰었기 때문이죠. 미리 뛰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공을 밀어놓는 걸 보고 그냥 그때 차려고 할 때 뒤로 무르는데, 이 선수들은 미리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뛰었으니까 당연히 빠르죠.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치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공을 보고 차면 뛰면 안 돼, 늦냐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공을 잡으면 미리 뛰어야 된다 이야기를,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뚫립니다. 뒷공간. 공격수들, 윙들, 이 점을 진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공 보고 차는 거 보고 뛰지 마시고 미리 뛰세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뛰었는데 공을 안 줘요. 공을 안 주면 다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다시. 응? 공이 안 왔어요. 그래, 공 안 왔으니까 다시 와요.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또 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공격수는 이게 일이에요. 이게 공격수의 일이에요. 내가 뛰었는데 공을 안 줬어. 그럼 안 줬구나. 다시 와야 돼. 다시 와서
다시 또 뛰어가고 스프린트하고 이게 공격수입니다. 예, 공 안 주니까 안 뛰어요. 이거는 나는 공격수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생각을 좀 우리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할 거 이거. 자, 뭐래요? 첫 번째 공을 잡고 뭐요? 응? 공 잡고 찬스 공간이 보이면 네. 여기 넣어야죠. 우리 편이 공간이 보이면 뛴다. 이해되시죠? 이게 첫 번째 공격입니다. 이게 돼야지만이 저희 지금 현재 공격이 풀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저희 팀이 자, 윙 이렇게 뭐 측면으로 해서 공이 갔든 간에 아니면 이렇게 넘어왔든 간에 윙이 공을 잡습니다. 자, 그럼 윙이 공을 잡아요. 자, 그러면 상대 수비수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이동을 하면 자, 저희 팀은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이 되면 윙이 공격이 되면 이렇게 공을 잡으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2대1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공이 또 이렇게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막 몸으로 이겨가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자, 저희 팀의 플레이는 대부분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 윙이 이 직선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격 윙의 주 루트예요. 직선적인 움직임. 자, 그러면 이 직선적인 움직임은 상대방 수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죠? 이 공을 잡으면은 이 선수는 공을 잡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직선적으로만 이렇게 뛰는 거예요. 공 가지고 내가 드리블해서 직선적으로 뛸 때도 있고 또 공을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서 2대1을 줘가지고 2대1 줘서 이렇게 또 이것도 어차피 직선적인 움직임이죠. 윙이. 자,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우리 편도 마찬가지고 상대방 한별이 우리 할 때 제일 쉬운 수비가 뭐냐면 윙이 이렇게 직선으로만 띄워줄 때 제일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쭉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같이 따라가서 내려가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따라 내려주면 하면 되죠. 커버 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센터링으로 골은 거의 안 나거든요. 우리는 아직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헤딩슛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게 공격이 엄청 단조롭죠. 지금 저희 팀 공격이 어떻게 보면 단조롭습니다. 공 이렇게 전개가 땅 돼가지고 빵 돼가지고 이쪽 공 오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골 넣고 이거거든요. 한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단조롭지 않는 그런 공격이 되느냐? 핵심은 이 종적인 움직임, 그죠? 이 종적인 움직임에 종적인 움직임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윙이 횡적인 움직임. 자, 보세요. 자, 저희 팀 윙이 공이 딱 하고 잡았습니다. 이게 잡았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상대팀이 이렇게 수비를 하겠죠. 자, 윙이 어떻게 움직여주냐면 이 공을 가지고 이쪽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자, 그러면 윙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윙이 안쪽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죠? 이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 공간에 우리 팀 6번 선수나 아니면 3번 선수 윙백이 이렇게 올라올 여지가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선수들도 윙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어렵죠. 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수비를 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치게 되게 되면 당황스러워요. 윙이 안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치고 오면. 이해되시나요? 다양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윙이 안으로 공을 치는 이 효과로 인해서 우리 팀이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생기게 되고 마찬가지로 센터 포워드도 공을 받고 이렇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주고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윙이 들어가는 움직임.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아시겠죠? 직선적인 움직임보다는 이제 횡적인 움직임을 윙이 좀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이 선수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가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존 축구의 어떤 고정관념이 뭐냐면 윙은 무조건 이런 어떤 이 센터 라인에 붙어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게 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윙 측면으로 먼저 벌려 있는 건 맞아요. 이게 벌려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 수비진을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벌려 있는 거죠. 그럼 벌렸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공략을 이 틈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고 윙이 안쪽으로 횡적인 움직임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변화들이 있게 되고 공격의 어떤 다양성이 확장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두 번째, 종적인 헬커. 이해되시죠? 네. 자, 이 두 가지를 윙은 해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 해주시면 베스트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 팀이 이제 수비적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격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윙이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걸 의식을 하시고 윙 뛰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그러면 이 윙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나머지 선수들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윙이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죠. 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뭐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생각하는 축구, 네, 이런 축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콜플레이. 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콜플레이를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이야기했는데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제가 경기 중에 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녹음을 한번 마이크 가져가가지고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콜플레이를 하고 상대방 또 한편은 또 어느 정도 콜플레이를 하는지 제가 이번 주에는 한번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날씨 더우니까 얼음물도 좀 챙겨 오시고 또 건강 또 조심하실 수 있도록 내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4시에 항상 우리가 몸 풀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또 몸 안 푸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한 2달 정도 지금 해왔는데 계속 이 문화가 계속 갈 수 있도록 기본기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예, 그리고 댓글도 꼭 달아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